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카톡을 할 때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호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착각을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할 때 밀당을 해야 된다. 하지만 카톡을 할 때 이렇게 밀당하는 거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호감이 충분히 쌓이고 나서 이제 여자가 밀당을 하면은 그때는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 녀석한테 맨날 당근만 주다 버릇하면 이 당근이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가끔씩은 채찍질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호감이 쌓이지 않다거나 이제 약간 이제 호감이 막 쌓이기 시작할 때쯤 이때 밀당을 하는 거는 이때는 별로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요즘 남자들은 그 밀당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신경질이 굉장히 납니다. 이때 신경질이 나는 정도가 여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 예, 짜장면 나왔습니다. 안 먹어. 이 정도의 신경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여자를 어느 정도 그냥 좀 만나본 친구들은, 남자들은 알거든요. 이게 밀당인지 아닌지. 물론 이제 모쏠이나 여자랑 만나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나 노심초사하고 이제 안절부절 하면서 조바심 내는 거지. 이거 보시는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여자를 만나본 남자들한테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경험이 있는 남자한테 호감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밀당을 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호감도 반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호감이 충분히 쌓이면 귀엽네 이러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호감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밀당 시도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카톡을 할 때 뭔가 남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게 아니면 단답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카톡을 날리는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계속 질문만 하는 이렇게 취조형이라든가 계속 이제 단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어느 정도 호감이 쌓인 상태에서도 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핑퐁이 개운하지 않게 되다 보면 이 남자는 뭐야, 나 얘랑 잘 안 맞나? 얘랑 코드가 맞는 줄 알았는데 좀 잘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뇌리를 살짝 훑고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커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동안 쌓아왔던 호감이 젠가 마냥 무너지는 겁니다.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이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건 카톡도 해당이 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뭔가 이제 질문을 할 때, 남자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하기 전에 본인 노출을 하는 겁니다.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노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화제에 관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주관, 의견을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뭐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답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이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닌 이상 이 단답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 강남역에서 떡볶이 먹었는데 야, 맛있더라. 너 뭐해? 너 뭐 먹었어?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자기 노출을 해버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답변을 더 쉽게 길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자기가 노출한 이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해? 이렇게 짧게 대답하면 상대도 얘가 그냥 짧게 찍 내뱉었네? 그럼 나도 짧게 내뱉어야지. 뭐해? 뭐뭐 하는데? 이렇게 짧게 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 강남역에서 떡볶이를 먹었어. 굉장히 맛있더라. 기분이 끝내주더라. 너는 뭐하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상보성이라고, 상대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작동되는 게 있어요.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상보성. 그래서 짧게 대답하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남역? 얘가 강남역은 왜 갔지? 떡볶이? 웬 갑자기 왜 떡볶이? 이런 식으로 질문할 게 쏟아집니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단답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죠. 주말에 뭐해?가 아닌 나 주말에 영화 보기로 했는데 취소했다. 짱나. 너 주말에 뭐해? 이런 식으로. 또 여성분들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여우 로션을 좀 발라줘야 됩니다. 자, 이거의 또 다른 장점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상대방 입장에서 단답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여성분들보다 이렇게 자기 노출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총명해 보이고 명석해 보여요. 말을 또렷하게 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뭐해? 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때 나 한탄강에서 장어 구워 먹었는데 맛있더라.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뭐하냐 너? 뭐하니? 다르죠? 아니,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 전자보다 후자에게 한 15만원 정도 더 꺼줄 수 있는 신뢰감과 영특함, 명석함이 보입니다. 자기 노출 질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겉도는 대화를 하긴 했는데 잠깐 겉도는 분들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직 좀 경험이 없는 좀 어리신 분들이나 이런 스킬이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가지고 좀 스킬이 좀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겉도는 이유는 이제 목적 없이 그냥 상대의 대답에 따라서만 질문을 계속 한다거나 그냥 정보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노출 플러스 질문을 해요. 그럼 남자가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 계속 정보만 묻는 질문.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축구 어디서 했어? 축구 누구랑 했어? 전적으로 정보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훨씬 할 말도 많아지고 그 관계의 밀도가 훨씬 더 촘촘해집니다. 정보가 아니라 이 감정을 물어보면은 상대가 훨씬 더 유연하게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의 긴밀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자, 그리고 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계기. 그러면 굉장히 대화가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 계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거는 상대를 진심으로 알고 싶구나, 나를 진짜 알고 싶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도 좋아하고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감정, 그리고 계기. 자, 예를 들어 이제 남자가 독서를 좋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여성분 본인은 뭐 독서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냥 넘기지 말고 어쩌다 독서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 계기도 물어보시고, 그럼 막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걸 토대로 감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독서가 좋은지, 어떤 게 이로운지, 본인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때 느낌은 어떤지, 독서를 하면 본인한테 왜 좋은지 얘기를 하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핑퐁 하면서 관계의 밀도도 점점 촘촘해지고, 겉으로 도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핑퐁을 주고받다 보면 없던 호감도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기 노출 질문. 2번 감정을 물어봐라, 계기를 물어봐라. 여기까지